네, 오늘은 최근 강남 시장에서 좀 나름 수요가 몰리고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이 힐스테이트 삼성이랑 인시그냐 반포 이 두 개의 분양 사업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추이에 대해서 좀 공유를 먼저 드려보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지인 만큼 이게 뭐가 더 좋을까요?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리뷰를 짧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힐스테이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터넷 청약을 했는데, 인터넷 청약하고 나서 정당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선착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의향서 낸 사람들 우선으로 해서 선착순 분양을 하는데, 선착순 분양에서 투룸 같은 경우가 사실상 거의 분양이 다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쓰리룸은 지금도 이렇게 아직 한창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힐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룸 반, 쓰리룸 반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그냥 두 개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압도적으로 투룸의 수요가 몰리고 쓰리룸은 좀 분양이 지금 아직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주력 상품이 그냥 아예 쓰리룸 84제곱미터이고 그 투룸 59제곱미터가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84제곱이 108실이 있고 59제곱미터가 36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힐스 삼성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힐스 삼성은 아예 투룸 반, 쓰리룸 반 이런 느낌이었고, 인시그냐 반포는 쓰리룸 위주였는데, 여기는 오픈과 동시에 그냥 선착순 계약을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힐스테이트 삼성이 투룸이 먼저 소진이 된 거랑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직후에 뭔가 그런 쓰리룸 중에서도 일부 뭔가 또 선호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또 앞에 고가 도로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고가 도로에서 좀 멀면서 뭔가 이렇게 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호실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런 호실들에 수요가 몰려서 또 경쟁이 좀 있었어요. 경쟁이. 그러니까 쓰리룸에. 그래서 지금도 이 투룸이 별로 세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룸은 아직 분양이 그렇게 빠르게 되는 느낌이 좀 적고, 오히려 쓰리룸을 최저층 그냥 제일 싼 거 이런 것들도 뷰가 안 나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스 삼성은 투룸이 압도적으로 먼저 분양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쓰리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수요가 몰리고 오히려 막 뷰 안 나오고 막 이런데도 그냥 최저층 이런 거가 막 분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나름의 이제 분석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힐스테이트 삼성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뭔가 강남 수요층, 그 중에서도 뭔가 강남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가볍게 그냥 삼성동에 투자를 해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할 법한 그런 상품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또 비슷한 수요층이 많이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강남 수요층 중에서 좀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업무용 임차인 이런 거를 좀 맞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삼성이라고 하는 상품이 약간 지금 강남 대로변에 분양하는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접근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런 업무용 임차인 맞춰가지고 뭔가 다주택자 투자처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업무용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룸에 좀 수요가 몰린 거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할 때 원룸 투룸 같은 거보다 좀 면적 있는 거, 막 84 이런 게 잘 올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강남 수요층도 뭔가 이런 그냥 2억 안 되는 돈, 막 이 정도 계약금이거든요. 이게 그 힐스 삼성 투룸이.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삼성동에 투자해 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가성비 좋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에서 이게 투룸에 좀 수요가 몰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대략 보면은. 그리고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룸보다 쓰리룸이 훨씬 비쌀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쓰리룸에 수요가 몰리는 게, 이 힐스 삼성이나 강남 대로변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들이랑은 수요층이 완전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좀 고소득자 실거주 부부 뭐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반포에 거주하는 분이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사놓는, 그리고 나중에 전세 활용해서 뭔가 잔금 치를 때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의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냐? 방금 말했던 그런 힐스 삼성은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업무용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애초에 뭔가 강남 대로변이나 힐스 삼성 같은 것들은 조금 월세 위주의 시장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런 거죠. 강남 대로변이나 뭐 삼성동 거기 뭐 테헤란로 이면 막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위주의 좀 시장이 나중에 형성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 인시그냐 반포가 있는 거기 우리가 흔히 반디클이라고 하는 반포 DH 클래스트 거기 반포 주공 재건축 맞은편 요런 입지는 뭔가 월세를 무슨 뭐 1억에 500, 1억에 600 이런 걸 받는다기보다 뭔가 전세 위주의 시장인 거죠. 전세 위주의 시장. 예를 들면은 반포자의 5구 같은 게 월세는 1억에 뭐 500이 안 되는데 그 전세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우리가 뭐 1억이 얼마 막 이런 계산 그 전월세 전환율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좀 월세가 강한 시장이 있고 전세가 강한 시장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전세가 강한 시장의 특징은 뭔가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아무래도 전세가 강하고, 뭐 반포나 이런 입지 같은 데이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방배이긴 한데 어쨌든 반포 생활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전세가 강하고, 그리고 주거형 느낌이 강하면 좀 전세가 강한 거죠. 근데 여기 강남 대로변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힐스 삼성 같은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월세를 받기를 희망을 하고, 수요층도 그 이제 지출하는 월세를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업무용 수요가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니즈가 맞아서 이런 강남에 있는 뭐 투룸 오피스텔, 뭐 1.5룸 막 이런 오피스텔들에는 그런 위주의 시장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면 17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좀 월세가 강세고 여기 반포 이런 데는 좀 전세가 강세인 거라,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계획을 그렇게 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전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좀 소득이 적은 자녀 명의 막 이런 걸 활용해서 전세가 좀 더 올라와 줄 확률이 높으니까 월세보다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위주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인시그냐 반포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강남 다주택자가 그런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나는 다주택자 투자처로서 이렇게 업무용 월세 임차인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으면서 수익형 부동산처럼 접근을 한다 이러면은 강남 대로변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힐스 삼성 요런 투룸 요런 게 좀 맞을 수 있는 요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시그냐 반포가 좋나요? 힐스 삼성이 좋나요? 요런 거는, 이런 단순 질문은 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상품들, 꼭 인시그냐 반포나 힐스테이트 삼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을 보면은 제가 또 입지에 맞는 상품 기획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분양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뭔가 업무용 임차 수요가 많을 법한 것들이 있고, 또 똑같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타이틀 분양하고 있어도 그런 수요가 좀 없을 법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면적의 중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뭐 갤러리 83이나 포도 더 블랙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83이가 또 입지가 입지인 만큼 업무용 수요가, 그러니까 법인 임차 수요가 또 주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뿜뿜 나고, 포도 더 블랙 같은 경우에는 또 입지도 입지고 그런 상품 자체가 완전 뭔가 주거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래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그런 상품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런 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인시그냐 반포 분양받으면서 업무용 월세 맞춰가지고 이거를 사업자 대출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좀 안 맞겠죠. 여기는 월세가 조금 약세이고 전세가 강세인 곳인데,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무슨 전입신고하는 전세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하겠다 이런 거는 물론 맞춰서 잔금 치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월세가 강세인 곳이라서 월세로 돌리는 게 그런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입지인데,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전세로 내가 계획을 짜버리면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봐야겠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콘텐츠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또 제 영상을 보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분들도 막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게 강남이라고 하는 그 같은 동네에서도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너무 입지별로 그 특성값이 다르고, 예를 들면 강남역 역이랑 도산대로 변이랑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이랑 또 느낌이 다른 거죠. 어디는 또 업무형 임차인 느낌이 좀 강할 것 같고, 어디는 뭔가 주거형이라서 뭔가 아파트 상승률이랑 같이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짧게 찍으려고 했던 영상이라 인시그니아 반포랑 힐스테이트 삼성의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라 한번 영상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이나 뭐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또 따로 막 제 영상 보고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 해보고, 또 컨텐츠를 다양화하려고 최근에 협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얼굴 비추면서 또 다양한 내용 한번 전달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반영해서 또 영상의 제작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할 테니까,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